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화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공지를 잘못하죠? 7강이에요. 여러분, 7강에 함축을미 추론하는 문제고요. 이미 2번 문항은 제가 설명을 영상으로 따로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4번, 6번, 8번을 쭉 이어서 3개 정도를 계속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4번 문항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글, 선생님도 여러분 덕분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굉장히 소중한 글이에요. 좀 원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구글링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t cold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함축하는 의미는 함축 의미라고 하는 게 결국에 함축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 글의 주제, 이 글에서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생각, 요지, 주제와 요지에 대해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랑 유형이 비슷하다고 했냐면 여러분 빈칸 추론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점점 더 차갑게 되다라는 표현이 이 주제에 이 글에서 말하는 요지랑 같은 거 혹은 어렵게 나오면 반대의 내용을 꾸며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만약에 크리에이터들이 여기서는 뭐 예술가들, 창작가들을 말하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knew, 알고 있다면 when they were on their way to fashioning a masterpiece. 자, 여러분 on 다음에 이렇게 소유격 나오고요. 그들이 예술가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뭐 on my way 혹은 on his way, on your way, on his way 다 가능해요. on way to 다음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 혹은 부사 구라고 있죠. 이런 게 나오면 뭐뭐로 가는 길에 도중에 제가 의역도 해드렸죠. 그래서 뭐뭐 하는 과정에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나 도중이 굉장히 좀 뭔가 바람직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 많이 얘기해요. 예술가들이 그들이 가는 도중이다. 그들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to fashioning a masterpiece. 자, fashion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자기가 직접 손으로 손수 만들다, 완성하다, 빚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명작을, 띵작을 대단한 작품을 내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면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대박인 작품을 찍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면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은 would progress only forward, 오직 앞을 향해서만, 앞쪽으로만 progress, 여러분 프로가 앞이고요. grass가 이게 고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가다, 발전하다, 진보하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작품은 앞으로만 발전할 텐데 자 여기도 크게 보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절 나왔고요. would, could, should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원형. 자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가정법. 그렇죠. 과거죠. 현재 사실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절대 모를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이 명작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게 언젠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앞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도입 부분에 하고 있어요.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forward하게 가는데 they would, heart.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게 되면 그들은 중단해요. 멈출 거예요. 그들의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efforts, 그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노력들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단할 거다. 뭐 하면서 그들이 뭐 할 때에는 they, 자 struck gold. 여러분 strike gold 하면은 금을 때리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금맥을 발견하다. 그래서 대박을 발견하다. 이거 잠깐만요. 우리 갑자기 선생님이 또 뭔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strike gold 하면 금을 때리다인데 금광을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금광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박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fashioning a masterpiece를 strike gold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죠. 그들이 금광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중단할 거다라는 얘기지. 자기가 대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게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노력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되게 앞부분부터 어려운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 아니라. they 별표 backtrack. 그들은 거꾸로 역추적합니다. 그럼 역추적한다는 걸 보충 설명하는 동시동작 혹은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returning 혹은 결국에 나는 결과로도 볼게요.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버전으로 되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버전은 that they had earlier 그들이 이전에 요게 부사구 삽입절이고요. 삽입구고요. discard 폐기하다 버리다 이런 얘기죠. as inadequate inadequate 하면은 부적절한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충분하지 못했다. insufficient 불충분한 써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네, 써보세요. 스펠링. 네, 불충분한, not enough.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 야, 이거 진짜 별로야. 대작이라고 명작이라고 부르기에 완벽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전에 이미 진작에 버렸었던 버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한다. 이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예요. 예술 작품의 발전은 앞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뒤로도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레트로라고 그러잖아. 리트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네, 정리가 됐으면 이제 쭉 넘어갈게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베토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피카소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베토벤의 운명 들었어요. 베토벤의 most celebrated work, 가장 유명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작품, 동격의 콤마죠. 그게 바로 뭐냐면 Fifth Symphony, 5번 교향곡의 1악장 운명이에요. 에서 5번 교향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베토벤은 스크랩 하면 원래 신문 스크랩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신문 스크랩 할 때 오려 붙이듯이 찢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갈기갈기 찢어갖고 버린 거야. The conclusion of the first movement 1악장을 말합니다. first movement 하면 음악에서 1악장의 결말 부분을 갖다가 버렸어. 그냥 없애버렸어. 왜? 왜냐하면 it felt too short 너무나 짧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그게 너무 짧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하던 발전 과정이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only to come back. only to 혹은 return으로 바꿀 수 있죠. 자, only to 부정사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결국에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to it later. 그것으로. 그게 뭔데? 그가 찢어버렸던 1악장의 결말 부분으로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에 키워드는 backtrack, come back, later.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앞에서는 이미 backtrack 하게 된다. 그 다음에 come back 하게 된다. later, 나중에 돌아오게 된다. 하나 더 있네요. return to, 돌아가게 된다. 요게 키워드죠. 네. 그리고 이제 if가 생략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우선 써볼게요. if 주어, had 플러스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would, could, should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 로 되어 있는 문장에서 도치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if가 생략되는 대신에 had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if가 빠졌고 had been 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자, had been able to. 자, able to 나왔으니까 be able to could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베토벤이 크게 보겠습니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베토벤이 평범한 작품, ordinary work,
별거 아닌 보통 작품과 extraordinary work, work가 빠진 거예요. 대단한 작품, 비범한 작품, masterpiece를 말하겠죠? 특별한 작품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못한 거야.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he would, 자, 그는 만약에 그렇게 구별해냈다면 he would have accepted, 인정을 했을 거야. 수용을 했을 것이다. his composition, 그가 만들어낸 작곡을 immediately, 그 즉시 그 자리에서 as a hit, 대박이라고. 그 작품이 최고다. 이거 완전 대작이야 라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인정을 했을 거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대작품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두 번째. 이번엔 피카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 영상에서 영상 편집을 해드릴게요. 게르니카. 피카소가 Painting is famous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왜 그렸냐면 in protest of fascism, 파시즘이라고 하는 군국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말하죠.에 대한 저항으로서 프로테스트하기 위해서 게르니카라는 그의 유명한 작품을 그릴 때에 이미지 여기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는 produced 79 different drawing, 79개의 다른 그림들을 그렸다. 문장 끝났고요. 그러니까 버전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forward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예술 작품이 앞쪽으로만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backtrack하게 된다라는 방향성이 중요한 글이죠. 자, 만약에 many of the images in the painting, 그렇게 사용된 그 그림에서 다수의 이미지, 많은 그림들 대다수는 여러분 이렇게 수량 형용사가 나올 때, 수량 명사가 나올 때 many of 다음에 나오면 images,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가 word이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다양한 이미지의 대다수가 based on, 어디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다.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His, 동그라미, early sketches, not the later variation. 나중에 후기에 변형으로 했던 다양성을 줘서 변형하게 됐던 것이 아니라 초기 스케치에다가 79번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초창기 그림에 based on, 근거를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과 피카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뒤로 거꾸로 가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도 질문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빨리 볼게요. 만약에 피카소가 could judge his creation, 그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죠? 그 다음에 he would get constantly warmer and use later drawings. 여기가 첫 번째로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이 고민한 건데요. 제가 까먹었어요. 2개인가 3개 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get warmer, 그 다음에 어디 갔냐? got colder.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는데 이 뜻이 뭔지를 우리가 몰라. 이거 그냥 직역하면 점점 더 써볼게요. 따뜻해지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he got colder, 더 차가워졌다. 자, 이게 이디엄이에요. 수거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친구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이 아는 한 그런 뜻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요거는 찾아볼 수 있게 제가 단서를 달아드릴게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서로 만났을 때 뻘쭘할 때 그룹 활동으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어떤 게임 중에 핫앤 콜드 게임이 있어요. 런닝맨이나 아니면 무슨 어디야 예능 프로그램에 몇 번 나온 적 저도 본 게 있어. 비슷한 거. 학생 한 명이 어떤 A라는 학생이 물건을 숨깁니다. 보통 I예요. 물건을 어디다가 숨겨놓으면 이걸 찾는 사람이 보통 B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부모님이에요. 어딨지? 하고 이렇게 찾는데 다른 힌트를 절대 주지 않고요. 이 A라는 사람은 온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hot, warm이라고 돼요. You are getting warmer. You are getting hotter. 하면은 네가 점점 더 정답에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는 정답이나 어떤 의도의 단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colder, getting colder. You are getting colder. 너 멀어지고 있어. 그러는 정답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지. 물건을 숨긴 데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warmer, warmer, you are getting hotter, getting 뭐 이렇게 하고 멀어지면 getting colder, colder 이렇게 사인을 하면 마침내 이 사람이 물건을 찾아내는 형식의 게임.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원어민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한 반도 있어요. 이거 몰라도 정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거는 배경 지식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 왜? 이게 함축하는 바는 주제라고 했으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대급으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았던 거라서 좀 약간 논란이 돼서. 자, 볼게요. 만약에 피카소가 판단했다면 그의 작품을 뭐 하면서 as he produced them 그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피카소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는 get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따뜻해진 색깔 점점 따뜻해지게 될 것이다. 몰라도 돼. and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몰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유. use the later drawing 후기의 그림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forward의 느낌을 말하죠. 아, 내가 만드는 작품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즉 이건 뭐예요? 대박, 히트 작품, 마스터피스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지. 점점 더 그림은 그릴수록 대박 작품이 됐어야 되는데 but in reality 여기가 중요하죠. 실제로 it은 가짜 주어고요. that은 찐 주어예요. 자, 실제로 그것은 that 이하는 he got colder 그가 점점 차가워졌다는 게 just as common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가 차가워졌다는 얘기는 forward가 아니라 backtrack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반대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후기의 그림을 썼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가 정답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차가워졌다는 얘기는 작품이 백트랙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get colder는 뭔데? 내가 원했던 정답 후기 버전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게 1번이에요. moved away from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desired outcome 내가 바라던 예상되었던 결과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바라던 결말은 뭔데? 후기 스케치죠. 근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backtrack 하게 돼서 전기, earlier 버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return, backtrack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주냐면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선생님, 얘 가정법이에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얘기해도 재밌는데 한 20분 얘기할 수 있는데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조건문이에요. 가정법이라고 보기엔 뭐가 걸리냐면 could가 있어. could. 그리고 만약에 가정법이라면 피카소 첫 번째 문장 베토벤 보세요. 베토벤 이 부분은 분명히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어요. had pp, have pp로.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피카소 얘기하면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이냐 조건문이냐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조건 문장.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돼. 만약에 피카소가 판단을 했었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정답에 가까워져서 후기 그림을 채택했을 텐데 실제로는 점점 더 정답에서 멀어져서 차갑게 되는 현상이 아주 흔하게 되었다. 뻔해지게 되었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글이고 어려운 글이었기 때문에 무려 제가 19분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 가면 될까요, 여러분? 앞에서 4번이 좀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 다시 찍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도 시간이 많진 않아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힘들 내시고요. 6번이, 책이 막 쌓여갖고, 페이지가, 네, 58페이지네요. 네.
creating a buffer. 버퍼가 뭐냐면 일단 우리 컴퓨터 할 때 버퍼링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완충제, 충격을 완화한다는 거예요. 즉 충격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 걸 버퍼라고 그러고 컴퓨터에서 왜 버퍼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냐면 임시 저장소, 기록 저장소에다가 어떤 정보를 쌓아두면서 생기는 어떤 시간 지연. 그래서 버퍼링이 걸린다, 버퍼링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줄여주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이 단어 몰라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함축하는 바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거 골라서 비슷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On an occasion 하면은 하루는 어느 날 이런 뜻이죠. 한때에는 나는 한때에 I was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내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concept of buffer. 버퍼라고 하는 완충 작용에 대해서, 완충 지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어. 누구에게? To my children. 아이들에게. 썰 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완충지대라는 말 자체도 우리말로도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함께 차에 타 있었고요. And I tried to explain the idea. 컨셉이라는 말을 그대로 바꿨어요. 이렇게 한 번 했던 말 또 쓰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나는 마찬가지로 열심히 개념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 using a game. 게임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I said, 내가 말했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죠. Imagine, 생각해봐라, 상상해봐, 얘들아.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That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우리가 해야만 해요. get to, 도착하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지에. 근데 이 목적지는 3 miles away, 꾸며주는 거죠. 어떤 도착지냐면, 도착 지점이냐면 3마일 정도 멀리 떨어진 거예요. Without stopping, 앞으로 멈추지 않고 가면, 멈춤 없이 가면 고속도로에서 3마일 정도, 한 4km 정도 떨어진 도착 지점에 우리가 도착을 해야만 된다 하는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다음 단락. We couldn't predict. 우리는 얼마 남진 않았지만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죠. What was going on?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발생을 할지. In front of us and around us. 당연하죠. 여러분 차 타면 알겠지만 한 치 앞도 몰라요. 내 앞에,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We didn't know. 우리는 몰라요. 몰랐다.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Or if the car in front would suddenly put on its brakes. 자, 여러분 여기는 병렬 구조라요. We don't know. 첫 번째, how long? Or we don't know. if예요. 모른다. 그럼 이때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여기에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첫 번째,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오래 the light, 그 신호가, 신호등을 말하는 거겠죠. stay on green, 초록불에 머무를지, 초록불을 유지할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들어올 수 있죠. 물론 노란불부터 들어오겠지. 주의하라고. 갑자기 신호등이 언제 멈출지, 얼마나 오래 초록색을 유지할지 몰라. 두 번째, car in front 하면 앞차죠. 내 앞에 있는 앞에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푸돈, 밟게 될지를. 브레이크를 입는다는 말은 웃기니까 제동장치인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밟을지 아닐지 몰라. The only way to keep from crashing. keep은 막는 걸 말하죠. 여기서 stop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stop. from crashing. 부딪히고 충돌하는 걸로부터 막는 유일한 방법은 was to put extra space. 뭐 하는 것이었어요? 추가 공간을 두는 거예요. 자, 여기 추가 공간 별표. 이 글에서 핵심이에요. 버퍼예요. 이게 버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와 뭐 사이에 추가 공간을 둬야 돼? 내 자동차와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앞차 간에 여분의 남는 공간을 둬야 돼요. 그래서 충돌을 막아야겠지. 이게 완충지대라는 거죠. This space, 이 공간은 이 여분의 엄밀히 말하면 extra space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는 일부러 놔뒀던 차와 앞차와 나의
여분의 공간은 act, 작용합니다. as a buffer. 간단하게 나오죠? 완충지대로서. 그 완충지가 하는 역할, 버퍼라는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것은 이 완충지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에게 줍니다. 시간을 주는데, 아이고, 표시가 잘못됐어요. 마음이 급해갖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데 뭐 할 시간을 줘요? 첫 번째, 응답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제공해주고요. And, 이게 빠진 거죠. 어떤 시간? To adapt to, 적응하는 시간. Any sudden moves, 어떠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운동이라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거를 말로 하면서 쓰려니까 이렇게 좀 오타가 나요. 근데 그 움직임은 어떤 자동차? By other cars. 다른 자동차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도 적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Similarly, 비슷하게도 이와 같이 we can reduce the friction. 우리는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마찰을 줄이고 완화시키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완충지잖아, 완충지역. 충격을 줄인다라는 얘기니까. Of doing the essential. 우리가 뭐 하면서 생기는 마찰이냐면 반드시 필요한 일들, 필수적인 일들을 하면서 생기는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lives, 삶에서도, 직장이나 삶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생기는 마찰을 줄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버퍼를 만들어야 된다. simply, 단지 뭐 하면 돼요? 뭐뭐 함으로써죠? creating a buffer. 자, 완충지역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답은 굉장히 고르기 쉬워요. always, 항상 be prepared. 여러분, extra space라고 그랬지. 이거를 항상 준비가 되는 거고, 무엇에 대해서? sudden moves, any sudden move를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나온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 요게 버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른 게 해석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간단히 물어보시고요. 뭐 1번 좋은 말이지만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죠. 학습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배우는 게, 이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버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분의 공간을 통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우리가 keep crashing, 충돌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9페이지. 네. 59페이지 8번이고요. 이제 드디어 이걸로 함축을 및 추론이 끝납니다. 네.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고요. omnivore 하면은 잡식동물. 네, paradox. 모순, 역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잡식동물이 뭔가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서로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저도 했어요. 이 bore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뭐뭐를 먹는 무슨 형 동물. 그래서 omni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 omni가 올이에요, 올. 전지전능한 할 때 모든 걸 다 먹는. 그래서 이 omnivore 하면은 잡식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품 carnivore, 이거 육식 동물을 말해요. 고기를 먹는 동물. 반대 개념이 풀떼기 뜯어먹는다 해갖고 herbivore, 이거는 초식 동물. 네, 요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이 독해하다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네, 요 정도만 할게요. 뭐 insectivore, 곤충 먹는 애들 다 설명을 했었어요, 수업 중에. humans, 인간들은 잡식 동물이다, 잡식성이다. OUS가 붙어서 omnivorous 하면 잡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몰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이것을 의미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쓰인 거죠. 뭐를 의미해? omnivorous 하다는 건 meaning that they can consume,
그들이 소비를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and digest, 먹기만 하면 안 되죠. 소화도 할 수 있어야죠. 무엇을? a wide selection, 넓은 영역의, 넓은 범위의, 선택 범위란 얘기겠지. plants and animal, 동물,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잡식이지. 그런데 이런 동식물들은 어떤 동식물들을 말하냐면 found in their surrounding,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여기가 과거분사죠. finding이 아니고요. 네,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잡식성이라는 거는 동물, 식물 넓은 범위에 걸쳐서 먹을 수 있다. 소화도 할 수 있고. 자, the primary advantage. 자, 여러분, prime이라는 말이 원이죠. 1차적인, 주된, 메인이죠. 주, 이점, 이익은.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우리가 인간이 잡식동물을 통해 얻게 되는 큰 이점은, 이것에 대한 건 잡식성을 말하는 거죠. is that they can adapt. 자, adapt. 전 시간에 했어요. 어디에 적응하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전치사 to가 나오고요. 이렇게 environment라는 바로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나머진 다 수식어고. 거의 모든 earthly environment, 지구 환경이죠. 지구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자, 또 disadvantage. 이거는 좀 빨갛게 써볼까요? 헷갈리니까. 단점은 is that no single food provide nutrition. 단 하나의 음식은 no, 강조한 거죠. 부정어가 나간 거지. 제공하지 못한다. the nutrition, 영양소를. 근데 그 영양소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게 빠진 거죠. 여러분, 주격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빠진 거예요. 자, which is, 혹은 없어도 돼요. necessary for survival. 생존에 필수적인,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하나의 음식만으로는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다양하게, wide selection, 넓은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야 돼요. 그거 잡식이라는 거지.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우리 필수 영양소 하면 탄단지에서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옴니보러스의 단점. 장점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 자, humans must be flexible. 인간은 그래서 유연해야만 합니다. 자, 유연하다는 거는 여기로 가도 좋고 이렇게 구부리기 쉽다는 거죠. enough to eat a variety of items. 다양한 푸드 아이템을 말해요. 여기서는 음식. 여기 빠졌으니까. 음식의 품목이란 얘기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기에 충분히 유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만으로 영양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 음식들은 마찬가지에 여기서 꾸며주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여러분의 신체의 성장이라든가 그런 커다랗게 커진 신체의 신체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충분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돼요. Yet, 그러니까 첫 번째,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병렬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Must be flexible, but must be cautious.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신중해야 돼. Must be careful. 뭐 할 만큼 충분히 신중해야 돼요? Enough to not to randomly ingest food. 자, randomly, 아무거나죠. 무작위로. 아무거나 삼키는 거예요. ingest, 안으로 넣는다. 먹다란 얘기예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충분히 신중해야 됩니다. 충분한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이거 부사예요. 충분하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흡파 먹으면 안 되지. 배고프다고 예를 들어. That are physiologically,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harmful, 해로워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그냥 강물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잖아. 그 안에 병균 있고 그러면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 생리적으로 여러분 몸에 해롭고요. 심지어는 아마도 짐작건데 fatal, 치명적인 거죠. 비슷한 말로 따지면 여기서 나온 비슷한 말로 deadly,
잘못하면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도 해야 되고 충분히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자. 이게 패러독스죠? 이미 나오죠? 다양한 걸 먹는 반면 조심도 해야 돼요. 자, this dilemma. 이 딜레마가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딜레마가 뭔진 모르지만 바로 뒤로 갈게요. is known as 뭐로 알려져 있냐면 omnivore's paradox. 잡식동물의 역설, 잡식동물의 모순이라고 알려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the need. 필요성이에요. 뭐를 해야 되냐면 experiment. 실험할 필요성. 근데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와 커넥티드죠? 여러분 관련이 있다, 결합이 됐다, 관계가 있어. The need for conservatism. 보수주의와 ISM 붙으면 어떤 사상을 말하잖아요. 보수주의를 위한 필요성과 함께 관련이 있는 실험할 필요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보수주의는 함부로 음식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먹던 대로만 먹어야 될 어떤 욕망. 그치? 보수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그거와 함께 연결이 된 그러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실험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하는 거죠. 이 딜레마가 잡식동물의 모순이야. 여기가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영어 글은 뒤를 읽으면 되니까. in resulting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잡식동물의 역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 두 가지의 어떤 반대되는 심리적인 충동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반대되는 심리적인 충동 뭔지 알겠죠? impulse. 하나는 새로운 음식을 도전해보고 싶고 하나는 야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두 가지 충동이 다 있다는 거죠? regarding diet, 식단과 관련된. 자, 첫 번째 충동, impulse를 말해 여기 빠진 거예요. The first psychological impulse예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충동은 attraction, 내가 어떤 매력을 느껴, 유혹을 느껴. to new food, 새로운 음식. 자, 이건 반면에죠? 여기 접속사라고 그랬지? 반면 두 번째 충동이겠지, 여기도. 두 번째 충동은 preference, 더 좋아해요. for familiar food, 이게 conservatism이죠. 익숙하고 친숙한 음식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음식, 내가 나한테 입맛에 맞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음식만 찾으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새로운 음식을 보면 도전하고 싶은 유혹이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omnivore paradox,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반면 기존 거 유지해야 되는 거 골라보시면 되죠. 1번 irony, 2번 conflict 다 맞아. sacrificing 뭔가 희생도 해야겠지. difficulty, 딜레마라고 했으니까 어려워. need, 필요성 여긴 다 맞아요. 근데 뒤에 걸 잘 봐야 돼요. 답 몇 번이냐면 여러분 몇 번이에요? 자,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죠? 네, 제가 헷갈렸어요. flexible, 유연한 반면 cautious, 이거 단어에 그대로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단어죠? 어떤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얘는 뭔가 새로운 음식을 도전해야 되는 진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하죠. 자, 4번의 edible은 너무 좋은 말이니까 edible, 먹을 수 있는 식용 가능한 뭔가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어려움.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이 딜레마를 말하는 거야. 패러독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두 가지의 가치가 상반되는 거겠지. 1번의 아이러니가 비슷한데 자, 원하지만 영양소가 많은 nutritious, 영양소가 많은 음식, 엄마와 아빠가 먹으라는 음식들은 여러분 먹기 싫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영양소가 많은 음식은 싫어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지.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